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낙하 운동과 관련해서 EBS에서 먼저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EBS 강의를 한번 1차 시에서 이제 들었고요, 이번 주에. 그리고 이제 2차 시에서는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좀 사전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궁금했던 점 같이 잘 살펴보면서 이해하기 바랍니다. 교과서 100페이지 여러분들도 같이 보면서 줄을 걷겠습니다. 자, 떨어지는 물체의 빠르기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단원을 배우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에서 질량이 다른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학습 목표 2가지 별표하고요. 이 과정이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서 다뤄진다면 이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이해하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밑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줄을 그어보겠어. 자, 이처럼 밑에서 5번째 줄이죠. 공중에서 정지해 있던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한다. 별표하고요. 자,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력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할까? 그래서 학습 목표에서 제시했던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를 이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 이제 표현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이제 잠깐 보면은 시간에 따른 여기 이제 속력의 변화. 요것이 이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예요. 그래서 시간이 일정하게 1초 간격으로 변할 때 빠르기는 어떻게 변화할까 하는 겁니다. 요 시간과 속력 사이의 변화에 대해서 익히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볼 거예요. 그 과정이 1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101페이지 배움 활동에다가 왕별을 해주고, 자, 요 과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래프를 그려가는 과정 자체가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핵심이다 하는 것을 익히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제 영상으로 찍다 보니까 공간이 좁아가지고 이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일단 한 구탱이에다가 지금 교과서 101페이지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옮겨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0초 멈춰 있을 때, 아직 운동을 시작하기 전 어느 지점, 지면으로부터 엄청 높은 어느 지점에 질량 1kg을 물체를 들고 있다가 놓은 거예요. 던진 거 아니고 들고 있다가 가만히 놓은 겁니다. 가만히. 그랬더니 물체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점점 빨라지는 그런 속력 변화를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같은 1초 동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1초 이렇게 1초 동안 이동 거리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다,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씩 구체적으로 빨라지고 있는지를 수치화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어요. 자, 여러분들도 교과서에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보면서 같이 살펴봅니다. 자, 그림은 진공에서, 자, 진공이라는 조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진공이라는 말과 다른 표현으로는 공기가 없다 라는 의미와 더불어 마찰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좀 이상적인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알겠죠? 이상적인 상황. 요것이 진공이라는 조건이야. 이 진공이라는 조건에서 떨어뜨리니까, 지금처럼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고 있는 이 교실에서 이걸 떨어뜨린 게 아니고, 이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공기를 죄다 잡아 빼가지고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1kg을 떨어뜨린 겁니다. 오로지 누구에 의해서만 영향받는 겁니까? 중력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도록 조건을 맞춰놓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0에서 1초 동안 4.9m가 이동했어요. 또 1에서 2초 동안은 그거보다 더 많이 갔지. 얼마 갔나? 19.6에서 4.9를 뺐더니 얼마가 됐어? 14.7m 이동했어요. 그 다음에 또 1초 동안, 2초에서 3초, 1초 동안은 그거보다 더 멀리 갔어. 24.5m 갔어. 그 다음에 3초에서 4초는 여기 3에서 4초는 78.4에서
44.1을 빼가지고 34.3m가 된 거고요. 선생님 칠판에는 안 담겨 있지만 교과서에서 보면은 마지막 5초에는 얼마만큼 가 있습니까? 122.5m까지 도달했죠. 그럼 122.5에서 78.4를 뺐더니 얼마가 됐어요? 44.1m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운동에 대해서 이제 속력을 구해봤어요. 그럼 이때의 속력을 한번 살펴보자. 얘를 여기에서 놔가지고 얘가 이렇게 쭉 떨어질 건데 1초 지점에 사진을 딱 찍어서 1초 지점에 나타나는 위치를 재은 거예요. 4.9m. 그럼 이때의 속력이라는 것은 언제의 속력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언제 속력입니까? 0일 때의 속력인가요? 0일 때의 속력은 이동거리가 없으니까 0이죠. 그러면 1일 때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1일 때의 속력, 1초일 때. 1일 때의 속력은 1초일 때의 속력이 4.9m라고 할 수 있나요? 1초일 때? 1초일 때의 속력은 4.9m가 아니죠. 4.9m라는 것은 0에서 1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지, 그죠? 0에서 1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지, 1초일 때의 속력을 나타내는 거리가 아니죠, 그것은, 그치? 그러면 이때의 속력은 어떻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0일 때의 속력도 아니고 1일 때의 속력도 아닌 0에서 1초 사이, 0에서 1초 사이의 속력이니까 얼마로 해야 됩니까? 이 속력은 마치 어떤 상태예요? 한번 조금 이게 여러분들이 쉽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말하는 거야. 야, 내가 준비했다가 100m를 달렸어요. 100m를 10초에 달렸어. 100m를 10초에 달리면 이동한 거리가 100m야. 출발할 땐 0이고 도달할 때 걸린 시간이 10초야. 그러면 10초에 100m를 갔지만 100m를 10초일 때의 속력, 내가 도달한 10초일 때의 속력을 10m/s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때는 어떤 속력만 구해줘야 되냐면 평균 속력으로 내가 10초 동안 100m를 이동했으니까 평균 잡아 1초당 10m씩 이동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평균 속력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때도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해야 되나 생각해 봅시다. 걸린 시간이 몇 초예요? 0에서 1초니까 전체 걸린 시간. 내가 100m를 달릴 때 0에서부터 10초 동안 달렸다 그러면 전체 걸린 시간은 10초가 되는 것처럼 이 물체가 여기에서 떨어질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몇 초 걸렸어? 1초 걸렸죠. 1초. 1초 동안 전체 이동한 거리 얼마 이동했어요? 4.9m를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전체 0에서 1초 사이에 이 질량 1kg인 물체는 0에서 4.9m까지 이동한 거야. 이동 거리가 4.9m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9m/s라는 이 속력은 언제의 속력입니까? 처음의 속력도 아니고 1초일 때의 속력도 아니고 0에서 1초 사이의 평균 속력을 말하는 거예요. 평균 속력. 이해갑니까? 아,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숫자 4.9라는 것이 0일 때의 속력도 아니고 1일 때의 속력도 아닌 0에서 1초 사이의 평균 속력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이 지금 상황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에요. 조금 그러면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가보자. 더 나가보면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이 0에서 1초 사이의 이 물체는 어떻게 되냐면 멈춰 있을 때 속력이 느리다가 점점 0.1초, 0.2, 0.3, 0.4 해서 1초가 될 때까지 속력이 어떻게 돼? 점점 빨라지는 거야. 점점. 일정하게 변하고 있어. 그래서 0에서 1초 사이의 속력의 변화가 일정하게 변하고 있어요.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을 할 때의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이 평균 속력이 되는 거예요. 중요하죠. 어느 경우에만 그러면 이 식을 쓸 수 있습니까? 내가 좀 전에 얘기했던 100m를 달리는 운동, 내가 100m를 10초에 달렸다. 그래서 평균 속력은 10m/s다. 했을 때는 이 식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처음에 준비해서 10초 동안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져서 마지막까지 10초 동안 빨라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선생님이 힘을 많이 주면 속력이 빨라지다가 힘이 빠지면 속력이 느려지는 일정하지 않은 속력 변화를 갖는 운동이야. 이런 운동은 이 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때는 어떤 식만 써야 돼? 전체 100m를 전체 걸린 시간이 10초다 해서 10m/s라는 평균 속력을 그렇게 가져가야 돼. 이해가죠? 좀 전에 100m 달리기를 하는 운동에는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다는 이 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낙하 운동의 경우에는 0에서 1초 사이에 이 물체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평균 속력은 언제의 속력이라고 할 수 있냐면 0.5초일 때의 속력이 평균 속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0일 때의 속력이 처음 속력이고 1초일 때의 속력이 나중 속력이야. 0일 때의 속력이 0, 나중 속력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더한 게 4.9야. 4.9. 그렇다면 이제 이 사실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죠. 뭐를 알 수 있어? 처음에는 0일 때의 속력은 0이고 1일 때의 속력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9.8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 갑니까? 자, 지금 이 그래프 전체를 이해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그래서 요 4.9라는 게 뭡니까? 자, 4.9m 요 이동한 걸 알겠어요. 멈춰 있다가 1초가 지난 다음에 4.9m까지 이동한 건 알겠는데 이 속력 4.9m/s라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이것은 평균 속력이다.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이란 무엇이냐? 0에서 1초라는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속력으로 이동했느냐는 평균치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속력 변화가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운동에서는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을 더해서 반으로 나눠가지고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0.5초일 때의 속력이 평균 속력이 된다. 그러니까 이 4.9m/s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언제의 속력, 이거 지우겠습니다. 언제의 속력이냐면 바로 4.9m/s라는 것은 0.5초일 때의 순간 속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0.5초일 때 그 순간의 속력은 4.9m/s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이해 갔죠? 그러면은 요 밑에다가 선생님이 요 그래프 나중에 그리고 잠깐 더 정리를 해보자. 0초, 1초, 2초, 이렇게 3초까지 해볼까? 그러면 0초일 땐 당연히 얼마예요? 속력이 없죠. 멈춰 있었죠, 여기. 그러니까 요 0이라는 건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0이야. 여기에서 1초가 됐어. 1초가 지나면 속력이 어떻게 돼요? 빨라졌겠죠? 얼마입니까? 지금 구해보니까. 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구해놓은 1초일 때의 속력이 얼마라는 걸 알아냈어? 9.8이라는 걸 알아냈어. 9.8. 어떻게 알아냈지? 0에서 1초 사이의 평균 속력은 얼마가 돼? 4.9가 평균 속력이야. 이 4.9라는 평균 속력은 언제일 때의 속력이라고? 0.5초일 때의 속력이 4.9야. 그러면 이 0.5초일 때 4.9가 나오기 위해서는 0일 때는 0이고 1일 때는 얼마가 된다? 9.8이 돼야만 0.5초일 때 4.9가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0에서 0일 때는 0이고 1일 때는 9.8이야. 그러면 요게 이제 1에서 2초 사이 요 구간에 대한 이해가 됐다면 요 구간에 대한 이해도 같이 하면 되겠어. 자, 1에서 2초. 그렇죠? 1에서 2초 동안 얼마 이동했니? 14.7m 이동한 거야. 100m로 친다면은 아까는 100m를 1초 동안 4.9m를 아니 그 헷갈린다 빼자. 자, 아까는 1초 동안 4.9m를 달렸다면 지금은 1초 동안 14.7m로 이동거리가 늘어났어.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 속력도 빨라져야지. 어떤 속력이 빨라진다는 거야? 평균 속력이 빨라진다. 평균 속력. 그럼 평균 속력이 당연히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 평균 속력은 전체 이동한 거리 몇 미터를? 14.7m를 전체 걸린 시간 몇 초 걸렸어? 1에서 2초니까 1초 걸렸죠. 그러니까 1초 동안 14.7m를 달렸으니까 1에서 2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평균 속력은 얼마라고 할 수 있느냐? 바로 14.7m/s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14.7m/s의 속력은 언제 속력이야? 1일 때의 속력인가요? 아니죠. 2일 때의 속력인가요? 아니지. 언제 때의 속력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것은 1.5초일 때의 속력. 이것도 이제 같이 정리해보면
요건 아까 0.5초일 때의 속력이었고 요건 언제? 1.5초일 때의 속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1초일 때의 속력은 알아냈지. 봐봐. 0일 때는 0, 0.5초일 땐 4.9, 1일 때는 9.8, 1.5초일 때, 1.5초일 때 여기다 해볼까? 1.5초일 때는 얼마가 되는 거야? 14.7, 14.7m/s가 되고, 그럼 2초일 때의 속력은 얼마일까? 2초일 때의 속력은 얼마? 9.8의 2배니까 19.6, 19.6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야. 그러면은 요 사이에 1초에서 2초의 운동은 어떻게 이 14.7이라는 게 나왔냐면은 어떻게? 처음 속력 9.8 더하기 나중 속력 19.6을 2로 나눠주면 요 값이 얼마가 되느냐? 14.7이 된다는 얘기죠. 요게 언제일 때의 속력이야? 1초일 때의 속력. 요건 몇 초일 때? 2초일 때의 속력. 요거는 1.5초일 때의 속력. 1.5초일 때의 속력. 아이고 헷갈리게 돼 있네. 여기가 1.5초일 때의 속력. 요거는 0.5초죠. 0.5초. 0.5초일 때의 속력이고, 요거는 1.5초일 때의 속력. 이렇게 돼 있죠. 헷갈리지? 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자, 0에서 1초 사이에 4.9m/s의 평균 속력을 가지고 있고, 이 평균 속력은 언제일 때의 속력이냐? 0.5초일 때의 속력이다. 그 다음에 1에서 2초일 때의 평균 속력은 14.7이고, 요건 언제일 때의 속력이냐? 1.5초일 때의 속력이다. 그럼 여기도 24.5라는 것은 결국은 언제일 때의 속력이라는 걸 알 수 있어. 2.5초일 때의 속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2.5초일 때의 속력은 얼마가 되느냐? 24.5가 되는 거야. 24.5.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3에서 4는 34.3, 4에서 5는 44.1 이렇게 값이 나와지는 거예요. 자, 좀 복잡해 보였지만 영상을 돌려가면서 보면은 좀 이해가 갈 겁니다. 아직 헷갈리는 부분은. 자, 그럼 다시 이제 표로 이제 가보도록 하자. 표로. 자, 이제 실제 우리가 완성하고 싶어했던 표로 왔어요. 그럼 생각해보자. 자, 여기는 어디야? 0이라는 게 여기야, 여기. 이 상태에서 놨어. 그럼 1초가 지났어, 시간이. 1초가 지나면 이제 속력이 얼마 생겨났겠지. 1초일 때의 속력. 1초일 때의 속력은 얼마야? 1초일 때의 속력. 1초일 때의 속력은 얼마라는 걸 알았어? 9.8m/s라는 걸 알았죠. 어떻게 알았지? 여기 이 4.9라는 속력이 얼마일 때의 속력이었어? 0.5초일 때의 속력이 4.9라고. 그치? 처음 속력 0일 때의 속력은 0, 0일 때는 0, 1초일 때, 1초일 때는 9.8,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0.5일 때는 얼마? 4.9 이렇게 나온 값이야. 이 4.9. 이 4.9가 바로 0.5일 때, 0.5일 때 여기에 있는 요 4.9라고. 여기 4.9. 그러니까 지금 요 값을 요 그래프에다 그린다면은 이렇게 그리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0.5일 때 4.9. 그 다음에 요거는 언제야? 요게 0.5일 때, 요거는 1.5일 때, 요건 2.5, 요건 3.5, 요건 4.5니까 0.5일 때 4.9고 1.5일 때는 여기 1.5일 때는 얼마가 돼야 돼? 여기 14.7. 그 다음에 2.5일 때는 얼마가 돼? 2.5일 때는 24.5. 그래서 24.5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5일 때는 34.3. 3.5일 때는 여기 34.3. 여기.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이어지는 그래프가 됐어요. 이렇게 이어지면서 자 이제 그래프를 이제 얻어놓은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이제 찍어놓은 거야. 여기는 요 4.9, 14.7, 24.5, 요 4.9, 그 다음에 14.7, 24.5를 그대로 찍어놓은 점들이야. 이렇게 대응하는 점들. 근데 이 대응하는 점의 시간이 언제냐? 시간이 0.5, 4.9, 14.7은 언제다? 1.5일 때. 이렇게 대응하는 점이 1.5. 이 14.5는 어디에서 대응한다? 여기. 어디에서? 2.5에서 대응하고
요거는 어디에서 대응하느냐? 이렇게 3.5에서 대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요것이 요렇게 들고 있던 물체가 떨어져서 속력 변화가 이동거리의 변화가 이렇게 생겨날 때 그것들을 그대로 옮겨서 1초 동안에 4.9 갔어. 1에서 2초 동안에 14.7 갔어. 2에서 3은 24.5 갔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럼 0에서 1초 동안 4.9 갔으면 평균 속력은 얼마니? 4.9야. 그럼 그 4.9라는 건 언제의 속력이냐? 0일 때의 속력도 아니고 1일 때의 속력도 아니고 가운데에 있는 0.5초일 때의 속력이다. 그럼 0일 때는 얼마니? 0이다. 그러면 4.9가 가운데 속력이 되려면 1일 때의 속력은 얼마가 돼야 되니? 9.8이 돼. 9.8하고 0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게 4.9야. 그러니까 요 9.8이 당연히 언제일 때의 속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9.8은 1일 때의 속력이 돼야 되는 거지. 1일 때 9.8 이렇게 되는 거예요. 0일 때는 0, 1일 때는 9.8, 0.5일 때는 얼마? 4.9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좀 헷갈려 보일 만한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요 속력에 대한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만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좀 101페이지 과정을 선생님이 좀 긴 시간 동안 좀 설명을 해봤어요. 설명을 해봤고 여러분들도 교과서 101페이지에 있는 배움활동 1번하고 2번에 요 자료들을 집어넣고 숫자 그 다음에 그래프로도 점들을 찍어가지고 완성을 해보세요. 정리하기 갑니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을 표현해보자. 자, 이 물체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중력 방향은 당연히 어디겠어요? 자, 이쪽에 따로 그려주자면 어떤 물체가 있고 떠 있다면 요 중심에서 중력의 방향은 이렇게 아래 부분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이건 중력 방향. 중력 방향은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하기 위해서 그린 그래프를 분석하여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설명해보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물체의 속력은 이게 지금 속력의 변화죠.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는 어떻게 돼? 시간에 따라 속력은 이렇게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물체의 속력은 시간과 비례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물체의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진다. 일정하다는 말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데서 속력 변화가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0에서 1초 동안의 속력이 변화한 거나 1에서 2초 동안, 1초 동안 속력이 변화한 이 기울기가 서로 어떻다는 거야? 같다. 일정한 1초당 속력 변화가 똑같다. 얼마냐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면? X축의 변화량이 1이고 Y축의 변화량이 9.8이니까 여기도 2에서 1이면 1 변화하는 동안 19.6에서 9.8을 빼면 얼마야? 또 9.8이죠. 그러니까 1초당 얼마씩 변화하고 있어? 9.8m/s씩 1초에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체의 속력이 매초 9.8m/s씩 빨라진다.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유낙하 운동과 등속 운동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보자. 네, 그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그 답부터 자, 자유낙하 운동과 등속 운동과의 차이를 이제 선생님이 잠깐 비교하는 과정으로 해서 101페이지까지 과정을 마치고 이어서 102, 103페이지 내용까지 이제 정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이었던 101페이지에 나와 있던 마지막 질문에 자유낙하 운동과 등속 운동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는 거. 자, 자유낙하 운동. 자, 낙하 운동의 경우는 여기는 이제 등속 운동.
한번 비교를 잠깐 해볼게요. 자, 낙하 운동의 경우는 일단 속력 변화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됐죠? 시간에 따라서 속력 빠르기가 어때? 밑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빠르기가 빨라지지. 빨라지는데 그냥 이렇게 막 들쭉날쭉 빨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빨라졌어? 기울기가 일정하게 빨라져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졌어. 시간이 1초 지나면 처음 속력보다 얼마만큼 빨라져 있어. 그리고 1초에서 또 1초가 지나면 그때보다 또 빨라져 있어. 빨라지는 정도가 같다. 빨라지는 정도가 같다. 일정하게 1초당 빨라진다 하는 게 낙하 운동의 특징이었다면 등속 운동은 어떻죠? 자, 에스컬레이터. 무빙 워크 같은 거 딱 올라가 있어. 1초가 지나서 이동 거리가 1m 왔어. 또 1초가 지나면 또 1m 가죠. 1m/s의 속력이라는 정해져 있는 속력이 있다면 1초, 2초, 3초, 4초 가더라도 이 속력은 어때요? 계속 유지가 되지. 이렇게 이런 상태의 시간, 속력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이렇게 해. 등속 운동에서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낙하 운동에서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서 얘는 속력이 변하지 않고 얘는 속력이 변하고 있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해? 일정하게 변한다. 왜?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2페이지, 103페이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2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무게는 질량의 9.8을 곱하여 구할 수 있다. 밑줄 걷고요. 이때 9.8을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하며 이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력이 1초마다 9.8m/s씩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는 3-6과 같이 속력이 1초마다 9.8m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직선 형태이다. 3-6 별표를 하고 3-6번에 있는 그래프가 바로 3-6번이라는 것이 이거죠.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전에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왔으니까 조금 정리하는 의미를 한번 다시 살펴보자. 정리하는 의미로 보면은 0이 있고, 자, 여기는 시간입니다. 시간. 여기는 속력.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1초가 있고 2초가 있어. 1초, 2초, 3초 이렇게 4초, 5초. 그러면 우리는 이제 0, 1이라는 두 가지 정수의 시간 0초, 1초라고 두 시간에 대해서만 특정 지었지만 사실은 0에서 1로 오는 무수한 시간들 0.1, 0.2, 0.3 0에서 0.1로 가는 0.01, 0.02 이렇게 0에서 1로 오는 시간의 변화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의 변화가 있죠. 그 시간의 변화 속에서 속력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속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처음에만 멈춰 있지 0.1초, 0.2초, 0.3초로 갈수록 속력은 점점 빨라지는 거야, 계속. 그래서 0에서 1초 사이의 운동만 담아내려 하더라도 단지 0일 때의 속력, 1일 때의 속력으로 제한할 수 없는 많은 변화가 이 안에서도 일어나는데 다행인 것은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야. 시간이 1초로 갈수록, 그러니까 0에서 1초에 향할수록 속력도 점점 1초에 향하는 속력이 제일 빨라지도록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1초가 됐을 때 속력이 제일 빨라졌어. 얼마로 빨라졌어? 9.8로 제일 빨라진 거야. 9.8로. 어떻게 알았어요? 들고 있던 물체를 놨더니 1초 후에 몇 미터 지점에 도달한 거야? 4.9m 지점에 도달한 거야. 4.9m. 이해갑니까? 그 4.9m는 어떻게 도달한 값이냐? 4.9m는 1초 동안 전체 이동한 거리가 4.9라는 거야. 그래서 4.9라는 숫자를 토대로 0에서 1초 동안의 평균 속력이 얼마라는 걸 알아내느냐? 0.5초일 때 0.5초 여기 0.5초일 때의 속력이 얼마라는 걸 알아냈다? 요 대응하는 점이 바로 4.9라는 값을 알아낸 거야. 요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되겠어요.
0.5초일 때 4.9m/s의 속력을 갖는 거야. 이것이 0.5초일 때 4.9를 가지려면 0일 때는 0이고 1일 때는 얼마가 돼야 된다? 9.8이 돼야 0일 때의 속력과 1일 때의 속력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값 0.5초일 때의 속력 4.9가 되는 거라. 이렇게 되는 값이에요. 그러면 2일 때는 얼마가 됩니까? 2일 때는 자 0에서 1초 동안 속력이 이렇게 빨라져서 이렇게 빨라진 거야. 그러면 1에서 2초 동안 1초가 변하는 동안 1초가 변하는 동안 또 속력은 얼마 변하느냐? 다시 또 9.8만큼 빨라져서 2초일 때의 속력은 얼마가 된다? 19.6이 된다는 거죠. 19.6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1.5초일 때, 요 1.5초일 때의 속력은 얼마가 되느냐? 요것은 아까 구했던 14.7 그랬죠? 14.7 14.7m/s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일 때의 속력, 2일 때의 속력, 3일 때의 속력이 궁금하지만 요 속력을 알아내기 위해서 0에서 1초 동안 이동거리가 얼마니를 가지고 0.5초일 때의 속력을 구해냈고 1.5초일 때의 속력도 구해냈고 그것을 통해서 1일 때의 속력, 2일 때의 속력, 3일 때의 속력을 알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3초일 때는 얼마가 됐다? 29.4m가 됐다. 3일 때는 이렇게 대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1초가 변하면 속력은 9.8m. 1초 변하는 동안 얼마 올라갔니? 9.8 올라갔다. 그래서 기울기가 9.8m/s라는 1초 변화가 9.8m/s씩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1초 증가하면 속력은 9.8m/s 증가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요 과정이 그림 3-6번 102페이지에 있는 3-6번이 되겠고 4초일 땐 얼마일까요? 하고 문제에도 나왔는데 그럼 한번 같이 대응해 보면은 얼마면 되겠어요? 4초일 때는 여기가 되겠고 29.4에다 얼마를 더하면 돼? 9.8을 더하면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39.2m 39.2라는 값이 나와야 되겠어요. 39.2m/s가 4초일 때의 대응하는 값이 된다.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움활동 102페이지에 있는 내용 마무리 지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아까 선생님이 질량 1kg인 물체를 가지고 이 실험은 진행이 됐지만 만약에 질량이 다른 물체를 가지고 동시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무거운 구슬과 가벼운 깃털이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낙하한다면 누가 먼저 떨어질까요? 자, 이것은 자, 예상을 해보면 누가 먼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 구슬이 먼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어느 경우에? 공기가 있는 경우에 깃털이 떨어지면서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아서 떨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구슬이 먼저 떨어질 거라 예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여학생이 보이는 실험은 어떻게 실험을 하고 있어? 진공관 안에서 실험을 했죠. 그러니까 진공관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어? 공기가 없으니까 깃털이나 쇠구슬이 동시에 떨어지리라 예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상하기에 구슬과 깃털이 동시에 떨어질 것이다. 왜? 진공관에서 실험했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오른쪽 정리하기로 가보겠어요? 정리하기로 가보면 구슬과 깃털 중 어느 것이 먼저 떨어지는가? 자, 동시에 떨어진다. 자, 그 다음에 진공 중에서 이제 구슬이 0.1초 간격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냈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 구슬이 있고 여기는 깃털이 있다. 깃털이 있는데 구슬을 놓고 깃털이 있다면은 자, 같은 지점에서 떨어뜨려. 0.1초, 0.2초, 0.3초에서 바닥에 닿았다고 가정하면은 이 깃털은
여기 0.1초, 0.2초, 0.3초. 옆에다가 이렇게 깃털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렇지? 깃털을 그려줘서 같은 시간대 0.1초, 0.2초, 0.3초다. 그러면 같은 시간 간격으로 낙하해서 동시에 바닥에 떨어지는 상태. 어디에서? 진공에서 실험을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3-7번에 보면은 질량이 5kg, 3kg, 0.6kg, 0.15kg 다양한 물체들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지면에 닿았는데 다 똑같이 몇 초가 걸렸어요? 0.9초가 걸렸죠? 그러면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력은 얼마일까? 1초에 9.8m/s의 속력이 빨라지는데 1초가 안 걸리고 몇 초가 걸렸어? 0.9초가 걸렸으니까 0.9 곱하기 9.8m/s를 하면 얼마가 돼요? 8.82m/s의 속력으로 바닥에 닿은 거지. 요거는 그 103페이지 활동하기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길었는데 103페이지 내용까지 쭉 살펴봤고 100페이지, 101페이지에 있는 그 들고 있던 1kg짜리를 떨어뜨려서 평균 속력을 통해서 0초, 1초, 2초, 3초 각각의 대응하는 1초 간격에 대응하는 속력을 찾아내는 과정. 이것이 핵심이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익히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 103페이지 내용까지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105페이지에 있는 중단원 매듭 짓기는 스스로 교과 내용을 찾아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106페이지에 있는 일과 에너지부터 다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